네, 안녕하세요. 네,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우리 이민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만주나 뭐 연해주 이쪽으로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주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태평양 건너에 멕시코 그리고 카리브해까지 갔던 그 이주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주의 역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와 쿠바에 남아있는 우리 독립운동의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민의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애니깽이라는 작물이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용설란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지역에서 많이 이제 재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민 갔던 지역이 유카탄 지역이라고 아주 햇볕이 강렬했던 이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40여일 동안 항해를 거쳐서 도착한 해변이 바로 멕시코 서부 해안, 그러니까 태평양하고 면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이 살리나 크루즈라는 이 해변인데요. 살리나 크루즈는 그 여행자들이 잘 모르고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 가면 그 우리 중미 지역의 디아스포라가 이 살리나 크루즈 해변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작은 표지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 이게 자료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해서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이 해변에 서서 풍경들을 제가 담아내게 되는데 저 바다 너머에 이제 고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로 이민 갔던 분들 중에 대부분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출발할 때는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다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살리나 크루즈 해변에 한국 사람을 한 분 넣어서 고향을 한번 생각해봐라. 저 바다 너머에 고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중미 지역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됐다 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살리나 크루즈에 도착을 해서 쿠아트살코 알코스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다른 항구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메리다까지 이동하는 이 험난한 여정을 견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니깽 밭으로 다 분산 배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니깽 밭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농장주들이 상투를 자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상투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서 이제 고향을 떠날 때 듣던 그 임금하고도 격차가 있었어요. 그 대우라는 것도 너무 열악했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농장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옆 나라 중국 사람 허웨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인들이 왔는데 너무 헐벗고 못 살고 이게 너무 보기가 참담하니까 편지를 씁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지금 이민을 왔는데 참 보기가 딱하다. 그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내냐면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이 소식을 보게 되고 다시 그 소식을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참담한 상황이 다시 황성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봤을까요? 고종이 보게 됩니다. 아니 고종이 이 황성신문에 실린 이 참담한 기사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당장 이 실태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멕시코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일했던 그 농장들, 그 애니깽 농장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이 초촐라 농장이라는 곳인데 과거에 김익주라는 그 멕시코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거든요. 그 김익주라는 분이 일을 하셨던 농장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메리다시 외곽에 이런 농장들이 지금 수십 개가 남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농장을 부실 이유도 없고 멕시코에서는 관리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이제 남겨진 거죠. 그런데 이곳 어딘가에는 우리 조상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예, 조상들이 이곳에 머물렀었다. 애니깽 농장 주변에 살고 있는 또 한인 후손을 만났어요. 바로 이분인데 이 사진이 뭘 나타내는 사진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계속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세부터 그게 좀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3세 정도 되면 다 멕시코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멕시코 교육을 받고 멕시코 말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과 이제 결혼을 하면서 모습이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한 장이 이렇게 이민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4년 동안 계약 노동자로 이제 멕시코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909년이었죠. 1909년 11월에 멕시코에서 일본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도 무언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메리다 시내 한복판에 승무학교,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도 일본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독립군 양성학교를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인 청년들을 이제 받아서 그분들을 이제 군인들을 양성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아니 멕시코에서 군인들을 양성해서 일본과의 싸움을 준비하면 뭐합니까? 싸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전 동맹 저금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거죠. 십시일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차 여기서 승무학교에서 길러낸 군인들을 연해주로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최전선이었던 곳은 연해주와 만주였잖아요. 그래서 이 멕시코 땅까지 가서 이분들이 나라를 잊지 않고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러니까 찾아갔죠. 그 승무학교가 어떤 터에 만들어졌던 건지. 근데 지금은 이 메리다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바로 요곳이거든요. 근데 이 터가 바로 승무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인데 우리가 이제 보존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주지 못하면 나라 밖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릴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이제 현장 중에 또 한 곳이었습니다. 김익주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멕시코 이민자 중에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탐피코란 지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탐피코에 가셔가지고 한국식 정자 모양으로 된 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 뭐 마야인들 풍의 집들, 그 다음에 스페인 풍의 집들만 있었던 멕시코에 한국식 정자 모양의 건물이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식당을 통해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이 김익주라는 분은 여기서 번 돈으로 임시정부에 송금하고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민회에 송금하고 다 독립자금으로 되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저 정자 모양의 저 식당도 팔아서 다 독립자금으로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 가면 이 김익주 선생님의 손자시거든요. 다비킴이라는 분인데 후손들을 찍을 때 제가 조금 흐릿하게 찍는 방식의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김익주, 뭐 이종호, 뭐 이런 멕시코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저는 멕시코에 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지워지고 흐릿해진 거 아닌가 해서 이분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현실을 찍고 싶어서 흐릿하게 찍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은 이제 메리다에 남아 있는 그 대한민국민의 본부 건물로 썼던 이제 곳인데요. 1917년에서 18년 사이에 안창호 선생님이 멕시코에 있던 한인들의 초청을 받고 미국에서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좀 동참해달라, 대한민국민에 많이 가입해달라 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다니신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안창호 선생님이 멕시코에서 그 이제 순회를 마치시고 미국으로 갈 때 일이 발생합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시죠. 가가지고 나는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가겠으니 이제 비자를 달라 하니까 미국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여권은 대한제국이 아니냐, 이걸로는 미국 입국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미국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어디로 향하시냐면 과달라하라라는 그 멕시코 제2의 도시로 가십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과달라하라에서 머물렀던 호텔이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프란세스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이 안창호 선생님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게 최근에서야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제가 한 2, 3일을 머물면서 그 호텔 안을 구석구석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결국은 이 과달라하라에서 또 입국을 못하세요.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 국경이었던 노갈레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어렵게 이제 미국
자연스럽게 재입국을 이제 하시게 되죠. 멕시코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1921년 3월에 300명 정도가 다시 쿠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멕시코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이제 쿠바로 가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발 디뎠던 곳이 마나띠라는 항구입니다. 마나띠. 그 마나띠는 쿠바가 설탕 산업으로 아주 번창했을 때 쿠바의 제일 1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나띠에 지금 가보면 한인 이민 80주년을 기념해서 작은 탑이 하나 서 있는데, 저 글씨를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우리가 읽는 한글처럼 안 돼 있는 저 모습 자체가, 야, 이분들이 진짜 우리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또 다른 현장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을씨년스럽고 그다음에 남루한 저 비석인데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쿠바는 한국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교적으로 수교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은 갈 수 있지만 외교적 관계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쿠바의 이 관련된 우리 한인 후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탑들도 다 민간 차원에서 십시일반 뭐 이렇게 모금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바닷가 풍경입니다. 예, 지금은 마나띠는 거의 버려진 항구입니다. 예, 설탕 산업이 과거처럼 뭐 그렇게 번창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진 항구 한켠에 길이 하나 남아 있죠. 요 길 이름이 라꼬레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 후손 한 분하고 동행을 해서 이제 안내도 받을 겸 그래서 지워지고 있는 우리 후손들을 이제 찍어봤죠. 모습은 변해가고 이제 한국말도 못하시지만 아직도 지지빈을 만들어 먹고 한국 음식을 해 먹고 있다. 예. 다음으로 제가 쿠바에서 찾아간 곳은 아바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요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이 과거에 대한인국민의 지방의 건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대한인국민이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3.1운동 기념식을 꼭 치렀대요, 매년. 그다음에 야학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로도 또 쓰였고,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뭐 마을회관처럼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쓰였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아바나 지방에서 있었던 3.1절 기념식을 찍은 예전 사진입니다. 쿠바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독립운동가가 임천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천택 선생님은 국어학교 뭐 교장 같은 것도 지내셨고 또 야학도 만들어서 청년들을 이제 가르쳤고 또 뭐 역사도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이분 생각은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특히나 그 민족 정신은 언어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말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육 사회에 매진을 하셨죠. 근데 임천택 선생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쿠바까지 전해진 우리 민족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도교였죠. 천도교. 3.1운동이 있었을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5분이 천도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천도교인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천도교가 쿠바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이 임천택 선생님이 왜 천도교를 받아들여서 본인도 원래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천도교인으로 개종을 하죠. 왜 그랬냐면, 이 천도교라는 게 민족 교육에 훨씬 더 부합한다. 우리 것을 지키는데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쿠바 까르데나스라는 곳에 쿠바 종리원을 만들고 본인이 쿠바 종리원장이 천도교 종리원장이 됩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한 남성분이 서 있잖아요. 예, 저분이 바로 임천택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방법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했죠. 홍범도 장군처럼 산에 들어가서 총을 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님처럼 정치적인 역할을 외교적인 역할을 담당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데 멕시코와 쿠바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모금을 했던 이제 분들이죠.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근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그 자금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엘볼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엘볼로, 마탄사스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사탕수수 밭에 이제 일을 하려고 쿠바에 넘어왔다가 이게 여의치가 않게 돼요. 오자마자 이제 사탕수수 산업이 부침을 겪으면서 아주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애니깽 농장으로 가죠. 그 애니깽 농장이 있었던 곳이 엘볼로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 앞에 가면 그 이민을 기념하는 그 기념탑이 있거든요. 근데 저 모습 자체도 우리 것도 아니면서 또 쿠바 것도 아닌 아주 묘한 풍경으로 좀 남아 있게 되죠. 예, 마을 풍경은 이제 이런 풍경이고요. 이 사진은 호근덕이라는 분의 이제 묘소인데 그분의 아드님이시죠. 호근덕 선생님이 최근에서야 독립운동가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쿠바에서 우리 발음이 있잖아요. 뭐 호, 차, 뭐 박, 이, 김. 뭐 박이, 김은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뭐 한, 안, 뭐 정, 뭐 이런 단어 성씨들이 다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를 보고 어떤 분이 모금 운동에 열심히셨네 하고 우리 국가에서 이제 훈장이 나가면 그 분의 후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훈장은 나왔지만 전달식을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 근데 이분은 호근덕이라는 분이 본인의 아버지라는 거를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본인이 몰랐던 이제 아버지의 역사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전혀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다. 그래서 그걸 너무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제가 무덤을 가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했더니 내가 그러면 같이 가겠다 해서 저랑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현재 우리 한인 후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까르데나스입니다. 까르데나스에 갔더니 원래 이제 이름은 박응주 선생님이신데 이제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써주신 거예요. 박근추라고, 추. 근데 이제 원래 자기 이름은 박응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변해가는 거죠, 말들이. 그래서 나중에 찾으려고 보니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고요. 근데 이분 되게 재밌는 게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해외편에 나오셔가지고 과거에 인기상도 받으신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독립운동가 이윤상이라는 분의 따님이세요. 근데 이분도 극적으로 이제 후손이라는 건 이제 인정받게 되는데 이윤상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있었죠. 1929년에 통학하는 열차 안에서 이제 일본 학생이 이제 우리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이제 싸움이 크게 붙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쿠바까지 전해집니다.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일본 학생들하고 싸우고 나라 찾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가만 있을 수 없지 않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쿠바에서 광주 학생운동과 관련된 지지대회가 열립니다, 당시에. 그래서 모금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중추적으로 해나가신 분이 누구냐면 이윤상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윤상 선생님한테 이제 국가에서 성운이 나갔죠. 근데 후손이 누군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 찾기를 하던 그 이제 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가셔갖고 그런 발굴 작업을 하시다가 이 가족 사진 한 장이 단초가 돼가지고 증명받게 되면서 본인이 몰랐던 아버지를 이제 이분도 알게 되시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정들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쿠바의 역사도 이렇게 지워지고 흐릿해지고 있다. 쿠바는 정말 지금 시급한 게 우리랑 국교가 계속 단절돼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가 해줄 수 없었던 상황이 계속돼 왔던 거죠. 그래서 제일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 독립운동사를 계속 연구하고 밝혀내는데. 그래서 쿠바에서 이게 참 마음이 되게 제가 급해졌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쿠바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멕시코랑 쿠바로 이어지는
우리 중미 지역 이 디아스포라를 알아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 나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고 본 것들은 이분들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를 쓰셨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저도 잘 몰랐던 역사거든요. 근데 되게 자긍심이 생기고 야 우리한테 이렇게 찬란했던 역사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조상들이 있고 그 분들의 후손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재미교포 저자 이민진의 장편소설 그 2번째 이야기, 파친코 2. 일제강점기 속 각기 다른 위치에서 헌신하는 가족 간의 세밀한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1동포 가족 이민사를 통해 격변하는 현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타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휴머니즘 소설 파친코 2입니다. 한 마리 개를 통해 인간의 슬픔과 외로움이 치유되는 과정의 이야기, 소년과 개. 주인 잃은 개가 주인을 찾아 일본 전역을 떠돌며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사랑하고 쉽게 상처 주는 오늘날 우리의 관계에 작은 위로가 되는 개와 인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감동의 드라마 소년과 개입니다. 한국 문학의 어머니 박완서 소설가의 인생의 깊이가 고스란히 남겨진 책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가 남긴 산문 660여 편 중 35선의 에세이집을 엮은 책으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소설가 박완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 박완서. 그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다짐했던 그녀의 진솔한 산문들.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입니다. 현재 메리다에 있는 그 제물포 거리에 과거에 술집이 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일 끝나시고 가서 약주도 한잔 하시고 하셨겠죠. 제물포 계속 이제 코리아분들이 올 때마다 그 제물포라는 단어를 내뱉으니까 과거에 그 술집 주인이 그 술집 이름을 제물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메리다랑 인천시랑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그 제물포라는 술집이 있었던 곳을 제물포 거리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물포 거리가 된 거고요.